비트코인은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반등 구간입니다. 이번 주에 반등이 실패하면 비트코인은 좀 더 하락이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4월 1일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고위지휘관 2명을 포함한 근위대 장교 13명이 사망하고 4월 14일 새벽에 우려하던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진행되면서 비트코인은 짧은 시간에 마이너스 10%가량의 하락이 나왔었고, 알트코인들은 당시 가격 대비 하락폭을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다시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보복할 거다, 아니다, 아직 날짜가 미정이니 보복 공격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기술적인 분석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칫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이 연출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구간에 서 있다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홍콩 ETF 이슈까지 있죠. 기본적인 이슈에 따라서 시장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고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브리핑 오늘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경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는 4월 14일 오전 7시 53분 비트경에서 관점 공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주말에 나왔던 하락의 끝이 달러 차트 기준으로 일봉상 마지막 매물대 구간에 있었었고, 내시한봉 차트를 봤을 때 내시한봉에서 RSI 지수가 과매도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 RSI가 내시한봉에서 과매도권으로 내렸던 구간에서 플러스 18% 반등, 두 번째 구간에서 플러스 12%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봤을 때 이번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전달드렸었고, 비트코인은 바닥부터 플러스 8%가량의 반등에 성공하고 오늘 오전까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까지 가량의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비트게이서 관전 공유방은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은 100% 무료이고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올라오는 방입니다. 들어보시고 도움이 안 되시면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이전까지 여러분들께 전달드렸던 비트코인 관점 그리고 현재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사실 비트코인은 이전 관점이랑 지금은 조금은 다르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본다면 올해 안에 비트코인은 정말 2억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국면만 놓고 본다면 4월에서 5월 달에는 추가적인 조정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비트코인은 최근까지 제가 예상했던 움직임도 있었었고 그렇지 못했던 움직임도 있었는데, 먼저 그 부분을 정리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모두가 보는 자리는 분명 깨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금리이다 보다 어쩌면은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본다면 언젠간 경기가 무너지고 이 버블이 터지면서 하락으로 리셋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올해 말까진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장 최근 영상에서는 이번 주 홍콩 ETF까지 승인되면 중국 세력들의 자금까지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보단 상승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큰 상승이 나오기 전 비트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비트가 단기간에 마이너스 10%가량의 하락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들이 일본 캔들 기준으로 크게는 마이너스 20%가량의 하락이 나와 주었었고, 제가 봤던 알트코인 반등 포인트보다 사실상 알트코인들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면서 더 큰 하락이 좀 연출되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이전까지 전달드렸던 그 관점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하락이 나와 주었지만, 사실 이번 하락에서 알트코인들이 정말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어야 된다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사실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서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더 눌릴 수 있는 자리가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보는 시장 상황은 비트는 버티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크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 드려왔던 밈입니다. Altcoins waiting to see what Bitcoin will do next.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무엇을 할지를 보고 기다린다라는 이미지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전진하면 알트코인도 전진하고, 비트가 뒷걸음치면 알트코인들도 뒷걸음친다는 의미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비트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분석하지만, 저는 반대로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보고도 비트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 투자자입니다. 분명 이 알트코인은 수많은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머리가 좋은 세력들은 분명 있을 거고, 비트코인이 버티는 움직임을 보여주더라도
보고 먼저 이런 알트코인들이 도망가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이후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겁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면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크게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버텼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 비트 하락이 정말 건강한 조정이었다면 알트코인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먼저 살펴보면 차트적인 관점에서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의 노란색 하단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비트의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번에 전쟁 이슈가 나오는 조정에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빠졌지만 마이너스 대략 30에서 40, 크게는 50%까지는 알트코인들도 있죠. 이런 알트코인 조정에서 도미넌스가 크게 플러스 4%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온 건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 좌측이 토탈 1 차트, 우측이 토탈 2 차트입니다. 토탈 1 차트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차트이고 우측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토탈 2 차트입니다. 이번 하락에서 토탈 1 차트는 마이너스 16%, 토탈 2 차트는 마이너스 21%가량의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코인으로 더 많은 자금이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 하락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르면서 비트 가격은 반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번 하락에서 전체 시장 자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자금만 빠졌다는 말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례를 과거 차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과거에 루나코인으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5%가량의 하락이 나왔을 때 차트를 보면 최초의 5월 4일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1차로 비트코인이 하락과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플러스 16%가량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가량 하락이 나왔었고 비트코인의 하락보다 알트코인이 하락이 더 크게 나왔던 구간이었죠. 이후에 비트가 횡보하면서 매물대를 다지고 다시 하락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었습니다. 물론 과거 루나코인 때 폭락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뭐 마이너스 55%, 뭐 마이너스 60% 폭락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려오더라도 비트코인 한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하락을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적인 부분에서 지금의 차트랑 좀 비슷하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의 차트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 그리고 과거 55% 하락이 나왔던 거랑 지금은 큰 하락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차트를 보는 이유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하방에 대한 압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개미들은 떨고 있지만 고래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때가 루나코인이 폭락이 처음 나왔었을 때였는데 횡보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었고 이때가 FTX가 파산했던 당시였는데 FTX가 파산하기 직전 고래들은 이리 정보를 입수하고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비트코인 하락이 연출이 되었었고 다행히도 지금 구간에서는 고래들은 아직까지 비트를 매도할 움직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세력들도 사실 더 높은 가격에서 팔고 싶을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악재 이슈가 있었다면 개인 투자들이 알아채기 전 미리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래들은 매도하지 않고 있다. 자 빠르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번 주에 승인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도 꽤나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중국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뒤 비트가 오르듯 앞으로 비트코인은 상승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구간으로 차트를 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은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던 구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본 캔들로 차트를 봤을 때 과거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던 구간이 자 이때였죠. 승인이 나왔던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자 고점부터 저점까지 이때가 마이너스 20%가량의 조정이 나왔었고 이후에 개인 물량들을 털어내면서 크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도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가량 꽤나 하락이 나왔었죠. 결국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이번에 홍콩 ETF 이슈 그리고 전쟁 이슈 그리고 반감기 이슈를 겹쳐서 비트코인이 다시 이번에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던 이 구간 자 60K부터 61K를 깨는 하락이 나와준다면 다음으로 보고 있는 지지라인은 52K 라인입니다. 제가 60일에서 60K 라인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일본 캔들 기준으로 매물대 지표를 끼고 봤을 때 매물대의 최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하고 되면 매물대가 얕은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대한 집단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다시 이 라인 위로 캔들을 올려놓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둬야 되는 구간으로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현재 차트를 다시 네시아몬 캔들로 바꿔서 봤을 때 저는 중요 반등 포인트를 네시아몬상 200일선인 지금의 흰색 시선인 68.1K 라인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 하락이 과거 루나코인이나 FTX 하락과 같은 장 자체를 하락으로 되돌리는 조정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재차 좀 반등이 나오면서 비트는 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시간이 그리 많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풀렸던 돈은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유입되면서 버블을 만들고 있고, 그 버블이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쯤에는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내년에 코인 과세까지 있기 때문에 국내 김치 세력들도 올해 마지막으로 정말 미친 듯한 펌핑장을 좀 만들 거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은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모아가는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번 하락에서도 계속해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연 백날 좋은 정보를 보고 좋은 차트를 보고 차트 분석을 한다고 해서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바닥입니다. 운이 좋게 바닥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바닥을 잡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욕심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적당히 물리면서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 방법도 분명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에 대한 그 계획은 필히 세우시면서 손절, 그리고 어디까지 모아갈지, 그리고 그 비중에 맞는 시즌은 충분히 남겨놓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고 반대가는 구간에서 추세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랑 같이 진입하시면 아주 괜찮은 추세자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번 하락은 분명 기회입니다.